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얘가 이제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컨트롤의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접수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접수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접수 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때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접수 일자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보면 3월 16일, 3월 17일, 18일, 19일, 20일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보고서 작성된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이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 여기서 그룹화 및 정렬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접수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곳에 보면 정렬 기준이 접수일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름차순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이 X 아이콘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짜잔하고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접수 일자를 보니까 6월 25일, 6월 24일, 6월 23일, 6월 22일, 6월 21일, 6월 20일하고 이렇게 이제 내림차 순으로 싹 다 이제 정렬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바닥글에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서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접수 건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총 접수 건수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보고서 바닥글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접수 건수라고 써져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하나가 있죠. 요 언바운드 된 요 컨트롤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숙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컨트롤 이름을 보니까 txt 접수 건수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 접수 건수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셀 때 카운트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는 탭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카운트라고 쓰고 별표만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 이제 전체 건수, 총 건수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건수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타났고요. 그때 우리가 이 접수 건수, 총 접수 건수는 우리가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줬죠. 이렇게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 작성한 그런 내용은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페이지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요 아이콘이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 단추요.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여기 봤을 때 4페이지로 이제 이동이 됐대요. 그때 위쪽에 쭉쭉쭉 올라가서 보니까 접수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100건이 있다.
그렇게 해서 100하고 총 접수 건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이곳에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언바운드 된 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얘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찍어 보자고요. 앞에 거를 찍어 보니까 txt 페이지래요. 그리고 뒤에 걸 찍어 보니까 txt 날짜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컨트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시스템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전부 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 날짜와 관련된 함수가 date가 있고 now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날짜 시간 둘 다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now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now라고 써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now라는 그 함수 자체를 이제 묶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우리가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현재 날짜와 시간을 모두 다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now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 이제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때 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 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now라는 요 함수 앞에 가서 우리가 포맷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재 날짜와 시간, 그 날짜와 시간을 이제 이 형식대로 이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표시 형식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연도가 지금 4글자로 나왔고요. 빼기 월이 2글자로 나오고 빼기 일이 2글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 쓰는 자리에다가 y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빼기 월을 2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써주고요. 빼기 그 다음에 일을 이제 2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dd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요만큼만 쓰게 되면 지금 2022년 06월 13일하고 여기까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월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월요일 요일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요일과 관련된 그 표시 형식이요. 요일과 관련된 게 지금처럼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 D를 이제 3번 쓰면 지금처럼 요일을 영어로 이제 표시해 주는데, 그때 이제 3글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D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세터데이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풀 스펠링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D를 4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A를 쓰는데, 그때 A를 이제 3번 쓰게 되면 토 이런 형태로 이제 한 글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A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3글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하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A 요 3글자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일을 표시하기 전에 여기 사이뛰기 한 칸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제 사이뛰기 한 칸 해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A 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쓰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사이뛰기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이 사이뛰기 한 칸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시간하고 분하고 초를 이제 두 자리로 그렇게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대신해 주는 게 h죠. 그래서 우리가 h 콜론 찍어주고요. 분을 대신해 주는 건 n이요. n 해서 n 이렇게 찍어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초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s죠. 해서 s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날짜와 시간을 이 형태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해서 요일과 관련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요 포맷이라고 쓴 거 요 코드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쭉쭉쭉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맞게 푼 건지 틀리게 푼 건지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에 썼기 때문에 1페이지 바닥에도 2페이지 바닥에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실행시켜 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날짜하고 시간이 지금처럼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을 해보게 되면 우리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우리 홀수 페이지에만 우리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이런 형태로 페이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에 우리 표시 예를 봤을 때 1 슬래시 5페이지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할 건데 그때 홀수 페이지에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짝수 페이지에는 우리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IIF랑 MO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홀수냐 짝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MOD라는 요 함수 나왔죠. 요 MOD라는 요 함수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함수죠. 해서 우리 페이지 번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 번호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MOD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주고 그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랑 똑같다면 그게 이제 홀수 페이지라는 그 얘기고 만약에 0이랑 똑같다면 그게 이제 짝수 페이지라는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 우리가 이제 구분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요 앞에 언바운드 된 거 요게 이제 우리 txt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 txt 페이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냥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현재 페이지 번호를 출력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얘는 이제 전체 페이지 그거를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는 그 명령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홀수야 짝수야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 번호요. 현재 페이지 번호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현재 페이지 번호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 현재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xx이기 때문에 mod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중간에다가 mod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고 2하고 이렇게 써주면 현재 페이지 번호를 2로 나눠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만약에 1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왜요? 우리는 이제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어떤 특정 페이지가 있을 때 그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그게 1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이제 홀수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페이지 번호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홀수 페이지면 이제 뭐라고 출력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슬래시를 찍어야죠. 근데 그 슬래시 앞뒤로 보면 여기도 전부 다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를 요거 출력해주고 이어서 뭐를 출력해달라? 쌍따옴표 열어서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뒤에다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 나타내야죠. 그때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찾아가서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페이지하고 한글로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그냥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IF 입장에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죠. 해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 나머지가 1이랑 똑같아? 그러면 홀수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홀수면 그때 요게 이제 참이고 거짓일 때는 아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할 때만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를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썼던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비례붓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우리 페이지 하단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 전체 4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죠. 해서 우리가 2페이지로 땅 하고 이제 이동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처럼 3페이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났죠. 그리고 4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홀수 페이지에만 지금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운송 방법이라는 게 있고 txt 중량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다가 다음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이라는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디자인 복귀에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 페이지 머리글을 봤더니 페이지 머리글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우리 txt 운송 방법과 txt 중량이라는 그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언버드된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요 앞에 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운송 방법이고요. 뒤에는 요 언바운드된 거,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중량이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txt 운송 방법에는 그랬습니다. txt 운송 방법이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컨트롤에는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에 우리 CMB 운송 방법에 지정된 그 운송 방법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txt 중량이요. txt 중량이다. 그럼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다가는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CMB 우리 중량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지정한 그 중량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이 폼이 열려 있고 해당 컨트롤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 접수 관리라는 이 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지금 우리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운송 방법이다 해서 중량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해당 컨트롤 값이 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송 방법 중에서 사람 이제 찍을게요. 그리고 중량에서 1kg 이하 G1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찍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선택한 거 있죠. 이 콤보 상자에서 이제 선택한 게 우리 지금 이 보고서에 이 각각 컨트롤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운송 방법이라는 거 요 텍스트 상자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 텍스트 상자에 우리가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때 우리 컨트롤 원본 이곳에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돼요. 찍게 되면 오른쪽 끝에 우리 점점점이 있죠. 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식 작성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나타낼 거는 뭘 나타낼 거예요?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CMB 운송 방법 이곳에서 지정한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운송 방법을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05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05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폼이죠. 폼 해서 폼이라는 거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주고 우리가 지금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을 실행을 시켜놨으니까 우리가 로드된 폼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운송 접수 관리하고 요 폼이 떴죠. 그러면 요 폼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떠요. 그러면 이 폼에 들어있는 우리 CMB 운송 방법이요. 해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CMB 운송 방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컨트롤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CMB 운송 방법이다 하고 뜨죠. 뜨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컨트롤 원본에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CMB 운송 방법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의 컨트롤 원본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요 중량, txt 중량이라는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컨트롤 원본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점점이요. 점점점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식 작성기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지금 우리 txt 중량이라는 이 컨트롤에는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CMB 중량이라는 그 컨트롤에서 지정된 그 중량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5회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5회 찍어주고요. 폼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로드된 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운송 접수 관리하고 폼이 떴죠. 이 폼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싹 다 이제 뜹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CMB 중량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우리 CMB 중량이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컨트롤 원본에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CMB 중량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주면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처음 이제 접하다 보면 이게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일단 실행을 시켜야 우리가 맞게 나오나 틀리게 나오나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이곳에 우리 보고서를 봤을 때 운송 방법에 지금 A라고 떴어요. 그리고 중량에는 G1이다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우리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각각 이제 운송 방법과 중량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어요. 그곳에서 지정된 그 운송 방법을 우리는 txt 운송 방법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CMB 중량, 우리 중량이라는 그 콤보 상자에서 지정한 그 중량을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중량이 우리 txt 중량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운송 방법을 봤을 때 운송 방법이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운송 코드가 지금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량도 보면 우리 중량이 표시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표시된 거 보면 G1이다 라고 해서 중량 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맞게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폼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갈게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요 콤보 상자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선택하고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행 원본에 보니까 지금처럼 셀렉트 구문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운드열이 지금 현재 2로 설정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좀 옮겨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운송 방법이라는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에 지금 행 원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 우리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의 운송 방법 그리고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의 운송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콤보 상자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현재 2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만약에 이 바운드열이 1로 설정이 돼 있었다면 운송 방법이 이제 저장이 될 거고 2로 지금 설정이 돼 있다면 이제 운송 코드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바운드열이 2니까 지금 이 콤보 상자에는 운송 코드 값이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거를 이 컨트롤에다가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집어넣었을 때 운송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송 방법을 표시할 거죠. 그러면 이 운송 방법이 이제 우리 보고서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에 이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값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량이라는 요 콤보 상자 좀 보자고요. 요 콤보 상자 땅 하고 찍어서 우리 행 원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분이 써져 있고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지금 현재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셀렉트 구분 좀 보자고요. 여기 이제 행 원본에 보니까 셀렉트 구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현재 2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 두 개 중량이라는 거랑 우리 중량 코드 이 두 개 값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2로 되어 있으니까 요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중량 코드 값이 저장이 된다고요. 해서 그냥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txt 중량에다 넣어달라 그렇게 했더니 중량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중량이 표시 안 되고 이곳에 바운드열이 2로 돼 있으니까 중량 코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중량 코드 값이 우리 txt 중량에 아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콤보 상자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열 중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중량을 이제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서 그 값을 우리 보고서에 들어있는 txt 중량이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폼은 일단 실행을 먼저 시켜놔야 되겠죠. 실행시켜놓고 지금 사람이다 1kg 이하다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접수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로 찾아가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요. 이곳에 지금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컨트롤 원본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이 콤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값은 한 가지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값이 그렇게 이제 각각 들어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콤보 상자가 만들어질 때 바운드열이 2로 설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콤보 상자에는 각각 두 개의 값이 전부 다 들어있고 우리는 둘 다 이제 첫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찍은 그 콤보 상자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요 뒤에다가 우리가 점이라고 찍어주고요.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컬럼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컬럼 특정 열을 가지고 오겠다. 그때 특정 열 번호가 0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CMB 운송 방법에도 이렇게 이제 써주고 중량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여기서 우리 열 번호를 우리가 지금 0번이라고 지정을 해줬죠. 이렇게 이제 0번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내가 여기다가 0이 아니라 만약에 숫자 1을 썼다. 그러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해서 열 번호 여기서 컬럼에서 쓰게 되면 열 번호 이 뒤에 있는 이 값은 전부 다 얼마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하더라. 해서 0이 첫 번째 열 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1이라고 쓰면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쓴 거 있죠? 요 뒤에다가 이제 점 컬럼 0 요거만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 맨 뒤에 가서 점 컬럼 0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 컨트롤도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맨 뒤에다가 점 컬럼 0 하고 이렇게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죠. 지금 운송 방법을 보니까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중량도 지금 1kg 이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문제에서 운송 방법을 표시해라 중량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운송 방법과 중량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코드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우리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값이 콤보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점 컬럼 요걸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컬럼 번호는 무조건 이제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하더라. 0번이 이제 첫 번째 열을 보고 얘기하고 이 컬럼에다가 이제 내가 1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얘기한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연락처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그 연락처라는 그 컨트롤에는 그 연락처가 전부 다 이제 별표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보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이제 오른쪽 끝에 이곳에 이제 연락처하고 써져 있죠. 그때 제목은 이제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봤더니 전화번호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숫자 값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맨 끝에 이제 보니까 연락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컨트롤이요. 요거 이제 땅 찍어서 보니까 컨트롤명이 연락처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는 이제 입력 마스크 요거를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데이터는 탭에 보게 되면 입력 마스크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입력 마스크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맨 끝에 보게 되면 우리 점점점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입력 마스크 마법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아까 우리 눈에는 연락처가 다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 연락처가 이제 보이지 않게 별표를 찍어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암호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별표 모양으로 싹 다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를 봤을 때 패스워드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암호라는 거 그걸 이제 지정해 주면 이곳에는 뭐가 들어간다? 패스워드가 들어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요 입력 마스크에다가 패스워드라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마스크 다 설정했으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전화번호하고 연락처가 얘죠. 이곳에는 아까 원래는 숫자 값이 다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싹 다 이제 별표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보고서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폼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완성하는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접수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운송 접수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검색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검색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세스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CMB 운송 방법이 있대요. CMB 운송 방법이 지금 요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CMB 중량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CMB 운송 방법에 지정된 그 값과 CMB 우리 중량 이곳에서 지정한 그 값,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레코드 소스 요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레코드 소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건들을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형식 좀 잠깐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필터 온을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셋 클론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라는 거를 이용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이 세 가지 말고 우리 어플라이 필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에이디오 개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세 가지 먼저 아직 못 외웠으면 이 세 가지 먼저 기억을 하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를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만약에 적용된 필터를 만약에 해제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미점 필터 온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false라고 이렇게 써서 필터를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코드 셋 클론 find first 우리 북마크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레코드 소스에서는 물론 테이블명도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기본 형식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르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쓰는데,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그 조건 쓰는 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조회식에서 이제 컨트롤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숫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문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날짜 데이터냐, 아니면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비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회식을 쓰는 이 조건을 쓰는 이 형태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지금 앞에 거 요만큼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그냥 앰퍼센트 하고 우리가 컨트롤 명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날짜일 때 날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앞뒤로 이렇게 이제 샵 기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연산자,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조회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터에서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셋 클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 자리에다가 숫자일 때는 지금 얘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날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조건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코드 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뒤에다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제 숫자일 때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요. 문자일 때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일 때 이 형태, 문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요 앞에는 지금 쌍따옴표가 여기에는 붙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셀렉트 구문을 쓸 때 요 앞에서 이제 쌍따옴표를 열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지금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쌍따옴표 열어놓은 거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이제 작성하는 거는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이제 안 빠지고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진짜로 나오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작성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정해진 형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해요. 이 콤보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다, 기차다, 오토바이다, 차량이다, 비행기다, 지하철이다 해서 요 데이터 값만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이 콤보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우리 운송 방법만 짜잔 하고 이제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운송 코드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도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값이 다 나왔죠. 우리 중량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중량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량을 예로 들게요. 중량을 만약에 내가 1kg 이하라는 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었어요. 찍게 되면 이 콤보 상자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이 들어 있지만,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우리 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중량 코드가 이제 실제로 이 콤보 상자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CMB 중량에서 지정된 그 값이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콤보 상자에 우리의 중량 코드가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 원본을 보게 되면 요 운송 방법이요, 요 콤보 상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행 원본으로 들어가 있고, 중량 요 CMB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는 행 원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인했을 때 운송 방법에도 우리 바운드열이 2로 설정돼 있었고요. 우리 중량에도 우리 바운드열이 2로 설정이 돼 있었어요.
이 운송 방법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 운송 방법과 운송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들어있는데 이제 바운드열이 2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이 콤보 상자는 운송 코드가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량이라는 요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의 수도 바운드열이 2로 돼 있다 그랬죠. 이 콤보 상자에는 우리 중량이라는 거랑 우리 중량 코드 이 두 가지 값이 들어있지만 바운드열이 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량 코드 이걸로 이제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MB 운송 방법에서 지정된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CMB 중량에서 지정한 그 값과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해줄 때 각각 코드 값으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으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 오면 돼요. 검색을 해 오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떤 컬이다, 어떤 테이블이다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이 폼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선택기 있죠. 폼 선택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우리 데이터에 우리 레코드 원본에 보게 되면 접수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폼을 이제 만들 때 우리 접수라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이 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쓸 때 접수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검색 버튼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해줄 거니까 우리가 검색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벤트로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간 다음에 우리 온 클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작성기 선택하고 이렇게 뜨면 여기서 우리는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검색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은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미점 레코드 소스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소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셀렉트 쓰고 별표 찍어주고요. 프롬이라고 쓰고 우리가 아까 이 폼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접수하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where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 이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운송 코드요. 운송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CMB 운송 방법에 들어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운송 코드는 이제 문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는 뒤에 가서 우리가 호따옴표 열어주고 쌍따옴표 그렇게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 앰퍼센트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맨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찍는 거는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CMB 운송 방법 그리고 CMB 중량 이 두 군데에서 지정한 그 각각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모두 다 이제 똑같은 그 레코드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엔드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마지막에 있는 요 쌍따옴표 있죠?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엔드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CMB 중량의 값이랑 우리 중량 코드랑 이제 서로 비교를 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중량 코드는 이라고 써주고 그때 우리 어떤 콤보 상자요? 우리 CMB 중량이라는 그 콤보 상자요. 해서 중량 코드랑 우리 CMB 중량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곳에도 우리 문자 값이 들어있으니까 호따옴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그리고 한 칸 띄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지금처럼 요만큼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맨 앞에 셀렉트 구문 시작할 때 여기서 쌍따옴표를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쌍따옴표 이렇게 찍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뒤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쌍따옴표 있죠?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쓸 때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end로 써서 우리가 중량 코드랑 우리 CMB 중량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우리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닫아준 거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end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이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운송 코드다. 중량 코드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는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콤보 상자에 이제 바운드열이 아까 2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운송 코드 값이 저장이 돼요. 해서 운송 코드랑 이제 값을 서로서로 비교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CMB 중량 이곳에도 바운드열이 아까 2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중량이라는 이 콤보 상자에도 중량 코드 값이 저장이 된다고요. 해서 중량 코드랑 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준 거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끝이죠.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폼 실행시키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운송 방법이요. 운송 방법은 제가 사람 찍을게요. 그리고 중량은 이제 그냥 1kg 이하에서 이렇게 이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운송 방법과 중량이 이제 1kg 이하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검색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우리 접수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접수라는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접수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txt 접수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제목에 접수일자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txt 접수일자 컨트롤이 지금 요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txt 요청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요 앞에 보니까 요청일자고 이곳에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런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값 포커스가 됐을 때 그때 다음과 같은 이제 계산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txt 접수일자 그 컨트롤과 txt 요청일자 그 컨트롤에 자동으로 이제 뭐가 나타나게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접수라는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컨트롤 명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 컨트롤이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서 보니까 txt 접수일자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요 컨트롤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찍어 보니까 txt 요청일자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txt 요청일자. 요게 맞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접수일자 먼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언제 해주는 거예요? 요 txt 접수일자라는 이 컨트롤에 뭐가 됐을 때 포커스가 이제 옮겨갔을 때 값 포커스가 됐을 때 이제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온갖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갖 포커스라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끝에 우리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접수일자라는 그 텍상자가 있다. 그 텍상자가 값 포커스가 만약에 옮겨가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txt 접수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다가 오늘 날짜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now를 쓰면 돼요? 안 되겠죠. now를 집어넣으면 날짜하고 시간하고 모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날짜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XX로 되돌아가자고요. XX의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청일자 요것도 하자고요. 우리 txt 요청일자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온갖 포커스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txt 요청일자라는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여기다 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또 우리가 txt 요청일자라는 그 컨트롤에 뭐를 집어넣어라 우리 데이트 날짜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우리 txt 요청일자라는 그 컨트롤에 txt 접수일자라는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만약에 이동이 되면 포커스가 만약에 옮겨가면 그때 각각의 컨트롤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오늘 날짜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XX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놓고 지금 포커스 우리 커서가 지금 접수 코드에 들어있죠. 그때 우리 키보드에 좌측에 보게 되면 이제 탭키가 있습니다. 탭키를 한번 땅 하고 눌렀더니 지역 코드로 이동됐죠.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운송 코드, 또 탭을 누르면 중량 코드, 또 탭을 누르면 우리 사용자, 또 탭을 누르면 연락처로 갔죠. 이제 또 탭을 누르면 접수일자로 옮겨갔어요. 접수일자로 옮겨가자마자 오늘 날짜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탭키를 한번 또 땅 하고 누르면 요청일자로 이동이 됐죠. 이동이 되는 순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늘 날짜가 짜잔하고 떴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포커스가 이렇게 해당 컨트롤로 이동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 폼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과 어떤 특정 값을 서로 비교하는 거 그거 이제 할 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바운드열, 행원본, 콤보 상자에서 그런 거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가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모의고사 1, 2, 3, 4회를 풀어봤을 때 5회가 좀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한 번만 풀고 지나가지 말고 2번, 3번 연속적으로 해서 우리 반복해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